예,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적천수 천미를 강의하는 날입니다. 예, 제 22장으로 넘어갑니다. 4권. 3권, 4권서부터 이제 육친론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육친론 1, 2, 3, 4에서 22장까지 왔습니다. 21장은 뭐였었냐면, 군상이에요, 군상. 임군의 상이죠. 임군의 상. 이게 참, 사주 명리학을 공부하면서, 이 자평진전이나 촉천수 천미를 보면, 이 유학에 대해서 참 많이 끌고 들어옵니다. 참, 이런 것이, 우리 명리학에서, 그러니까 요즘 젊으신 분들이나 한문을 모르는 분들은 조금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인군의 상은 뭐냐면 요거와 반대되는 거죠. 원문의 신상은 뭐라고 그랬냐면 신하는 이라고 했잖아요. 주어죠. 신하는 불가 과야라. 지나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나치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면 여기서 귀하게 된다 그래서 손하이 익상 밑을 덜어내서 위를 도와주라라는 거예요. 위에 이득이 되게끔 해야만이 귀하다라는 거예요. 야, 이거 참 귀하다, 천하다를 가지고 많이 얘기를 하죠. 이 천자, 귀천. 요즘 이런 세상에 귀와 천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꾸만 거부를 하는 거예요. 뭐가 귀하고 뭐가 천한 거야? 물론 격공론에서도 마찬가지로 심해점 선생은 귀격 하거든요. 그러면서 귀격에서 또 더군다나 뭐 길격과 흉격을 나누고 있으니까요. 기륙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시고, 그러니까 명리학을 공부하는 사람, 옛날 분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요즘 분들은 뭐가 귀하고 뭐가 위고 아래냐, 다 똑같은 세상에 라고 하니까 이게 참 설명하기가 좀 어렵죠. 이 군상에서는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군은요, 군은 불가 뭐 하느냐, 항양, 이렇게 됐어요. 항양. 그러면 이거 인군에게는요 불가항양, 대들지를 말라는 거예요. 인군에겐 대들지 말라고 군상에서 얘기하고요. 신상에서 신하는 지나치면 안 된다고 그래요. 많으면 안 된다고 그래요. 그 많으면 많은데 그럼 어떡할 거냐라고 하면 이제 방법이 있습니다. 그 많은 걸 어떻게 해결해 줄 거냐는 이제 유시주가 설명을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임시주가 설명을 할 겁니다. 그리고 유시주, 임시주를 제가 일부러 붙인 것은요, 유백원이 원주를 다뤘다고 하니까 적천수 천미에서요. 원문은 누가 썼는지 모르지만 이 원문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참 좋은 것이, 좋은 문구죠. 이 원문에 의해서 48자 보지도 않고 떡하니 원주를 이렇게 다뤄놨는데 이 원주에서 어떻게 음양오행이 나왔다는 거예요. 저 위에는 그냥 신하는 지나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아래를 덜어서 위에다 이익을 주게끔 하면 된다라고 했는데, 금세 이것이 48자로 나와요. 뭐라고 48자에 나오냐? 일주가 신하라는 거예요. 일주가 신하. 이제 군상에서는 일주가 군이다라고 했다가 이제 일주가 신하가 됐다. 일주가 신하니 관성이 군이다. 그럼 일주가 곧 관성으로 봤을 때 일주는 곧 신하다라고 했으니까 이게 뭔가 모르게 극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럼 일주는 재성이 되겠죠. 관성과 재성의 싸움이에요. 근데 이제 그걸 하니까요. 마치 일주가 가불목이라고 한다면 만반이 목으로만 돼 있다 라고 하면 이걸 극하는 것이 곧 임군이다라는 거예요. 극하는 게 뭡니까? 목을 극하는 게 금이죠. 그 국내에 한두 개의 금기가 있으면 이것이 바로 신은 성하고 군은 수한 것이니 세력에 있어서 중요함은 다방면으로 조금 금을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금을 도와줘야 된다.
못 도와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도와주지 못할 때는 나중에 처방이 있습니다. 다방면으로 도와주라고 했는데 못 도와주면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용 쓴다라는 거예요. 대토지화라고 해서 화를 낀 토. 자 보세요. 왜 이게 토지화가 나왔을까요? 네, 화토 동군법에 의해서입니다. 화토 동군. 화와 토는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뿌리라고 했으니까 지지를 얘기합니다. 자, 오화에 뿌리가 이 속에 뭐가 들었어요? 예. 정화가 들었고요. 정화가 들었고요. 병화가 들었고요. 여기 기토가 들었습니다. 변기정이 나오죠. 유일하게 자원묘율은 그 세력이 가장 강한 오행으로서 만약 예를 들어서 묘월이다라고 하면요. 그 묘월 속에는 뭐만 들었어요? 을목과 간목만 들었어요. 간목과 을목이요. 그런데 이 오화만큼은 요 속에 요 기토가 들었어요. 그래서 이 오화는 곧 토의 뿌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토일주는요. 5월에 태어났으면 이걸 양인격으로 잡지 않습니까? 요 기토 때문에요. 양인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기토는요, 5월에 태어났으면 인수격으로 잡습니다. 이 비겁이 나오니까요. 인수격으로 잡는데, 이와 마찬가지로 화토 동군이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보세요. 용대 토지화라고 해서 그 화를 띤 토를 쓰든지 써. 그래서 목을 설기를 하면 돼요. 목의 기운을 설기를 해요. 설기를 하는 건 화로 설기할 것이고, 토가 가운데 끼었으니까 또 토생금을 할 거 아닙니까? 부드럽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용대 화지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화도 여기 오화 속으로 얘기했듯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생금신, 금의 금신을, 금의 금신이라고 해서 금이죠, 금신을 도와주는 생각하게 되는 것이니, 그렇게 되면 거의 군한신적, 인구는 편안하고 신하는 온전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만약에 라는 소리가 나오는 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만약에 목화가 더욱이에요. 성하면 무관해야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무관해야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 즉 마땅히 전 군지자는 뭐예요? 금이니까 인군의 자가 뭐예요? 수다 이거예요. 남자가 생하든 여자가 생하든 금생수 할 거예요. 소용수기, 조금 수기가 쓸만하게 있으면 일로 화행으로 갈 때는 모름지기 득 발복할 것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놓고 고개를 자업당하게 하죠. 그럼 술을 용신을 쓰는 것과? 아니죠. 용신을 쓰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수기가 있다는 건 그건 무슨 소린고 하니, 수기가 있다는 건 무슨 소리냐 하면 금생수 수생목을 해서 사주 자체가 윤활하다 하는 거예요. 이 수가 윤활을 시키는 거예요. 그럼 용신이 수냐? 아닙니다. 뭡니까? 화로 가라고 했으니까 용신은 뭐예요? 화다라는 거예요. 화다. 참 이해하기는 좀 힘드시지만 사례 명제를 보시면은 금세 아실 수가 있습니다. 알게끔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제 유시주를 봤으니 이것에 의해서 임 선생이 말씀을 하셨겠죠. 임 선생, 임시주만큼은 확실하게 임철조가 설명을 했다라고, 임철조 선생이 설명을 했다라고 저는 자신하는 겁니다. 이 유시주라고 붙여놓은 것은 이 책에, 적철수 책에 유배번 원주라고 되어 있으니까 제가, 원저가 아니에요. 원주라고 되어 있으니까 제가 한 겁니다. 원저는 저자와 주는 틀립니다. 주석을 단 것은 원문에 의해서 주석을 단 거니까요. 자, 봅시다. 또 거의 원주와 비슷하게 나와 있지만, 이 뒤쪽에 가면 확실히 틀려집니다. 그래서 원저를, 그러니까 원저가 아니라 원주를 먼저 풀어드렸고요. 이건 증주입니다. 증주. 철조 선생의 증주입니다. 만약에
두 번째니까 물론 첫 번째 되죠. 임시 와 그랬습니다. 신불과 신하가 지나치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은 모름지기 그럴 때는 어떻게 되냐, 화지이덕, 덕으로서 화해만 된다. 덕으로서 화해된다. 부드럽게 나가라 라는 뜻이에요. 윤활유를 넣어라. 그래야만이 해서 신순, 신하는 순해지고요, 분한, 인구는 편안해질 것이다. 이게 뭐 그 조정에서 무슨 정치하는 거겠죠? 명리학이 아니라. 그럼으로써 여기 이제 명리학이 나옵니다. 마치 갑을질주가 만국의 계목이면, 갑을질주가 되어 있는데 만국이 모두 웬만하면 다 목으로 이루어졌다면 단지 한두 개의 근기가 있다면 신성이 분쇄 그거이라 라고 해서 신하는 성하고 인구는 쇠한 것이 극에다 따르니, 만약 금문으로 가서 제신, 신을 제한다 라고 하면 이거 보세요. 이게 현실적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은 뭐냐면 신은 쇠세의 행위령, 쇠한 세력이 행위령, 위압하는 명령이 될 것이니 이거 받아들이겠습니까? 신하들이 필요, 항상이지. 위에다 대고 안과하는 뜻이 생길 것이다. 그렇겠죠. 그래서 필수, 반드시 대화지토, 활을 낀 토를 끌고 와야만이 목이 변화, 토를 보면 상생하려고 할 것이요, 목생할 것이요. 그래야만이 심순순, 신하의 마음이 순해질 것이다. 금은 봉토, 이렇게 해서 여기 화지토니까요. 화의 토에 화가 토를 낀 걸 갖고 왔으니까 대운에 그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보세요. 금이 토를 보면 어떻게 되냐면 득이, 내 마음에 좀 이익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인군의 마음이 안심, 편안해질 것이니, 여기서 심함이나 안심이나요, 마음이 편안해질 것이죠. 그러니까 화가 토를 낀 대운으로 흐르기만 하면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까지 간다는 뜻이에요. 역시 군한할, 만약 수목이 병왕하면, 수와 목이 병왕하다 라고 하면 이건 어떻게 할까요? 그냥 불견 화토, 이건 화토를 보면 안 된다. 왜? 이게 수가 들어와서, 수가 있는데 화토가 들어오면 이건 난리 날 거 아닙니까? 우선 목을 보는 게 아니라 화토로가 본다면 이 수가 난리를 칠 거 아닙니까? 수와 싸울랴, 토가 극할랴, 수 끌랴, 불 끌랴, 토와 싸울랴, 수가 가만히 있질 않겠죠. 그러니까 그 당전 마땅히 인군의 자식이 수가 일로 수목지운으로 가니 역시 어떻게 돼요? 편안하다. 그러니까 수운으로 흘러야 된다는 거예요. 수목이 강할 땐 수운으로 가야 되고요. 아주 참 좋은 소리예요. 목화가 병하면 이때 어떻게 할 것이냐, 목화운으로 가야 된다. 이건 마땅히 순심, 신하의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수목은 인군의 마음이 편안한 것이요, 목화는 신하의 마음이 편안할 것이니 일로 화운으로 가야만이 어떻게 되냐, 아래가 소위 화군이니 역시 인군의 마음도 편안해질 것이다. 이 신하의 마음이 편안하니까 인군의 마음도 편안할 것이죠. 소위 신성이 순성이 될 것이니, 신이 성에도 성질이 순하게 될 것이니, 군은 쇠하더라도 인자하게 된다. 역시 상한이 하전이라 위가 편안하면 아래가 온전해지는 것이다. 만약 순수하게 토금지로 갈 것 같으면 어떻게 될 것이냐, 안 된다. 격발을 일어날 것이죠. 그래서 자주가 싸움판이 벌어지니 안 된다. 안상전화, 상이 위가 편안하면 아래가 안전하지 못할 것을 뜻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아니다가 여기까지 걸리는 것이죠. 안 된다. 뭐가? 위가 편안하고 아래가 온전할 수가 없다 라는 뜻입니다. 토금으로 오지 말아라. 토금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쇠한 신이 힘을 받아갖고 목을 극하니까 사주 자체가 편안하지가 않죠. 그러니까
순신, 신하의 마음을 순히 따르려면 화운이나 수운으로 흘러야만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거 보겠습니다. 로꼬격이죠? 네, 목일주입니다. 그러니 만반이 목입니다. 네, 이렇게 목이 다 됐어요. 그러니까 신하의 마음, 신하가 강한 것이죠. 인구는 여기 있어도 인군의 뿌리가 없는 것입니다. 네, 이래서 신하의 마음이 참 인군을 눈으로 흘겨보고 있습니다. 들어와라. 분명히 나는 너를 이길 것이다 라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자, 내려가겠습니다. 네. 갑인일원이 연월이라고만 되어 있는데 저는 1까지 넣습니다. 개인 모두 인목이다. 1까지 있죠? 이렇게? 네, 이렇게 있습니다. 만반개목 모두 목으로 이루어졌죠. 시상의 경금은 묵은 뿌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신성 군세극이라 신하는 성하고 인구는 쇠하게 될 것이다. 그게 다다랐다. 반가운 것은 오시의 유통목성. 오시의 참 격국론과 엎드론의 차이가 바로 이겁니다. 지지에 있는 오행도 용신으로 잡을 수 있다라는 임철철 선생의 폭넓은 용신론이에요. 또 그리고 상관이든 칠살이든 뭘 필요하냐, 용신을 내가 필요하면 쓸 수 있다라고 하십니다. 즉 무토는 약이 유군, 그러나 무토는 약하지만 유군하다라고 했어요. 왜 유군할까요? 오시에 이렇게 풀을 내리고 있으니까요. 인호 화국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거 자세히 보면 목화가 강한 것이죠. 그럼 목화가 강한 것이니까 무슨 운을 홀라라? 화운을 홀리라는 소리예요. 금운은 오면 안 됩니다. 절대. 인군의 마음을 살려서는 안 돼요. 예. 그래서, 목화운으로, 화목운으로, 화토운으로 흐르기만 하면 이 사주는 괜찮은 사주입니다. 근데 왜 각주 처리를 했을까요? 징의에서는 저 무토약이 무군이라고 했어요. 유군인데. 왜? 이 오화에 풀을 내렸잖아요. 무토는요. 완전히 쫓아와서 내립니다. 저는 이걸 번역할 때 징의와 천미를 같이 이렇게 놓고 했습니다. 물론 페이지는 다 틀려요. 그러나 사례명조가 비슷하고요. 원문이 있으니까 원문에 정지는 없어요. 징의에서는 원문만 보고도 이렇게 쭉 보면 요게 징의구나, 중에 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징의에는 무군이라고 그랬지만 아닙니다. 유군합니다. 오화에 분명히 뿌리를 내렸습니다. 신심, 순. 신하의 마음이 순할 것이다. 또한 우봉, 병진정상 무호기미, 이게 바로 이제 화를 낀 토나 토를 낀 화로 흐르는 겁니다. 대토지와 토와 화, 토의 화가 같이 끌고 들어오니 생화불패, 생하고 하는 게 어그러지지 않았다. 신순군왕, 신하는 순하고 인구는 편안하다는 거예요. 저 경금이요. 조등과가 일찌감치 과갑에 올라서요. 사지시랑까지 됐어요. 근데 경신은 불능용신이라고 했는데 경신이 이렇게 딱지가 빨간 글씨 내는 것도 또 각주 처리했죠. 징의에서는 경인으로 돼 있어요. 경인이면 괜찮아요. 그러나 경신운이에요. 인신충을 하겠죠. 들어와서 인신충하고 경금이 살아나니까 불러 죽었다라는 뜻이네요. 이 6대운이거든요. 6대운. 6대운인데 이 환갑잔치를 옛날에 한 이유가 있습니다. 옛날엔 참 60 넘기기가 힘들었어요. 이게 이렇게 6대운만 되면 집안에 무슨 일이 벌어졌죠. 아버지가 돌아가든지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60 환갑잔치를 꼭 하게 된 거예요. 요즘은 뭐 시작이라고 하죠. 인생의 시작을 60부터라고 하니까요. 다행인 것은 애들이 덜나도 우리나라가 그럭저럭 인구를 유지하고 유지하고 있는 것은 노인 인구, 쓸데없는 인구라고 할 수도 없고 일단 요즘 70까지도 경제생활을 하니까요. 도움이 됩니다.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일부분이 국가에 의지하고 살지 요즘 사람들 70 먹어도 내가 할 일 다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뭐라고 했겠죠. 우선 이 명조 설명에서
지가 두 군데나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한다. 또 인월의 간목일주다. 인월의 간목은 절정일도 어지간하면 한목 향양을 따른다. 그러나 이 명제는 인년의 갑인월에 갑인일주로 시지의 오화가 용신이 되면 확실하다. 그렇다면 시간의 경금은 병이 된다. 대운에서 자칫 이 병오행을 살리는 대운이 들어오면 세자 충왕 왕자달 이런 용어가 있습니다. 쇠한 것이 들어와서 왕한 것을 떡 충하면 왕한 것이 발끈하고 가가 납니다. 불행하게 되었다. 역시 경신운에 불능용신, 신을 마음대로 불능용신이 아니죠. 사실은 용신을 그냥 용신의 힘을 따라가다가 야 네가 뭐냐라고 허매로써 불능이 된 명주입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몇 번일까요? 393번이네요. 맞습니다. 지금 잘 나갔대죠. 지금 이제 과거에 시험을 봤겠네. 봐서 등과를 했겠네요. 경신대원은 안 좋겠죠. 자, 그럼 다음 사주는 나중에 이제 수목으로 된 사주입니다. 이거는 목화로 된 사주죠. 이 사주, 다음 사주는 수목으로 된 사주입니다. 자, 보십시다. 개묘, 을묘, 갑인, 신미라고 해서 양익격이에요. 왜냐면 묘곡격이었죠. 이런 경우 이제 격국론에서는 격을 잡지 말고 딴 데서 찾아라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건 절대 아니죠. 풀원에서는 목체 금토용조에서 불용이라는 것 이걸 못 쓴다라는 소리예요. 못 쓰면 그럼 용신은 없습니까? 라고 하면 아니죠. 찾아야죠.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요. 목을 중심으로 해서 생하는 수가 있고요. 소라는 화가 있습니다. 저 위에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이렇게 한번 찾을 수 있고요. 이렇게 한번 찾을 수 있습니다. 이건 목을 교집합입니다. 수목을 쓸지 화목을 쓸지 이제 사주에서 이걸 여기를 들여다보고 화가 있는지 수가 있는지 보면 됩니다. 그럼 뭐가 있습니까? 수가 있네요. 수가 있어요. 화는 없습니다. 밑에 쪽에 정확히 없어요. 그러나 인미 요거는 목이 돼버리는 상태죠. 그러니까 수목으로 흘러야 되겠죠. 그럼 대원 벌써 이 정도면 이건 수목으로 흐르고 있구나 라고 해서 언제 안 좋을까요? 경금대원이 경술 대원이 들어오기 시작하나. 그렇죠. 경술 대원이 되면 이 사주는 어렵다. 이 사주는 오히려 오 때문에 안 좋은 사주가 될 거네요. 이제 촉천수를 강의하다 보면 철수 선생님의 그 사주풀이 하는 것이 언제쯤 이 사주가 사고가 나겠구나 하는 게 나옵니다. 역시 적천수는 제가 격국론보다 좀 쉽게 풀 수 있어요. 자, 봅시다. 갑인이론의 연월개묘. 이렇게 묘. 아까는 연월일까지 인목이었어요. 인목이죠. 우토을개. 을개가 들어가고. 미는 곧 남방조토죠. 남방조토로서. 목이 고다. 고금이에요. 비 아니다. 생금지토. 이 금을 생하는 토가 아니죠. 미토는요. 그래서 고로 신금지구. 금의 인구는 무능의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냥 무능에다 해도 되고 의 할 것이 없다. 그냥 그림의 떡이에요. 저거는요. 마땅히 전 군지자. 임금의 자식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금생수를 써 그럼으로써 라고 하듯이 개수위용
개수를 용신을 해서요. 이렇게 되었네요. 운봉, 갑인, 개축, 유서풍용해서 부모 재산이 엄청 풍요롭죠. 윤자 신화는 좋죠. 명리양우라고 해서요. 일교 경술, 이거 훑어보세요. 이렇게 되니까 안 좋죠. 토금병왕하니 불능용신, 신하를 허용하지 않았다. 그냥 신하 말을 따라야 되는데 이때 좀 임금의 힘이 좀 일어났다고 세다고 해서 뭐 어쩌고 야는 아니죠. 신하가 뭐라고 하는 걸 반론을 제기한다든지 하면 범사낙직, 이를 저질러서 낙직, 이 사람의 주치니까 인구는 진짜 아니지만 낙직되었다. 파묵흑자까지 해서 죽었다라나요. 참 안타까운 사주죠. 요 5대5는 끝이 났습니다. 환갑을 못 넘긴 사주입니다. 종간격이라 할 수 있다. 태어난 시간을 빼고는 연월일 3주가 동신이 되었으니 이 강한 세력을 거스르면 분화한 일이 나오게 마련입니다. 이게 오프론하고 격국론의 차이입니다. 저 신금을 쓰든지 했을 거예요. 격국론에서는. 중화용신이란 바로 사주의 평화를 위해 대세를 따르는 것까지도 중화일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대세에 따라야 됩니다. 그걸 못 따르면 안 되죠. 곧 누가요? 요즘 얘기하면 용산 시대가 끝난 거나 마찬가지죠. 지금 국회의원이 뭐라고 했다고 그걸 막 대들다가 이게 이렇게 된 거예요. 5년을 못 채운 거죠. 3년 만에 끝이 나고 제가 집으로 가면서 그래도 3년 한 게 다행이라고 할 정도로 참 고생은 많이 한 것 같아요. 정신적으로. 허는 건건이 자꾸만 뭐라고 하니까요. 밑에서 국회가 뭐라 그러니까 용산에서 할 일이 진짜 답답했겠죠. 그런 일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거스르면 불행한 거예요. 신하의 마음을 거스르면 안 된다라는 것이 사주팔자에서도 나오는 거죠. 제가 금세 이걸 보니까 현 시대가 떠오르네요. 불행한 사람이 하나 있네요. 이들을 하지 않은 게 잘못이고 참 그렇습니다. 신하의 마음을 따라라 라는 것이죠. 자, 보겠습니다. 394번이에요.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모기용신으로 분명히 나와 있는데 이 프로그램에서 읽지를 못해요. 어떤 때는 이 수온도 괜찮다가 모기용신이니까 수도 같긴 한데 제가 한번 이 수를 파랗게 하는 방법을 좀 바꿔볼게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볼게요. 수목 희면 수용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새로 붙이기로 해서요. 네, 맞습니다. 제가 고쳐놨습니다. 술톤에 틀려놨습니다. 술을 용신하니까 금까지 갔는데 아마 프로그램에서 안 한 이유는 목을 용신으로 잡은 이유가 바로 이 금은까지 갈까봐 그랬던 것 같아요. 이 경술대원은 안 좋습니다. 진짜. 그러네요. 일단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제가 오늘 여기까지 하는 이유는 사례 명조가 모두 4개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2개만 하고요. 다음번에 나머지 2개를 하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렸나요? 제 것도 얘기를 했을 것 같네요. 수목 보면은 용이 치는 게 있다. 이게 중심으로 해서.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